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에이텐트입니다. 오늘은 제네시스 G70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모델은 제네시스 G70 모델의 페이스리프트를 보고 계십니다. 제일 변화가 많은 부분은 전면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출시되었던 제네시스 G80 모델하고 비슷하게 트윈으로 나눠져 있는 이런 두 줄 라인이라고 얘기도 하긴 하는데, 그런 램프로 변화가 좀 되었고요. 전체적으로 이전 모델보다는 디자인의 완성도가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처음에 출시됐을 때는 디자인의 이질감이 좀 있었는데 자꾸 보다 보니까 유려한 그런 디자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성분들한테 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자동차가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그랜저라던가 아니면 소나타라던가 현대자동차에서도 프리미엄 브랜드로 나오는 그런 모델들이 일부 있긴 한데, 차가 패밀리용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타기에는 다소 좀 부담이 있었는데, 지금 G70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BMW 3 시리즈나 또는 스포츠형 세단 C클래스라던가 뭐 이런 차하고 좀 비교할 만한 그런 사이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고급 차량이 되겠습니다. 제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전장 길이는 4685mm고요. 페이스리프트 모델이기 때문에 이전 모델하고 동일한 전장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휠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2835mm의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휠베이스면 C클래스나 3시리즈하고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고 같은 경우에는 1400mm고요. 전폭은 1850mm 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현대자동차가 보여주었던 변화가 큰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다른 분들과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이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엠블럼은 제네시스를 장착하고 판매되고 있었지만 사실적으로 현대자동차의 느낌이 50%, 제네시스의 느낌이 50% 정도 섞여 있는 차량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디자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 있는 모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제네시스 디자인 철학과 완전히 일치하는 그러한 모델로 탈바꿈하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본네트 라인은 한번 봐주세요. 신형 E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파워돔이라고 하는 두 줄만 넣어도 엄청나게 멋있다, 스포티하다 이렇게 찬사를 보내면서 제네시스의 이렇게 아름다운 본네트 캐릭터 라인에 찬사를 못 보낼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칭찬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현장에 가셔서 이 라인을 손으로 만져보시는 게 정말 제네시스 페이스리프트 G70 페이스리프트 모델에 얼마나 큰 힘을 기울였고 디자인에 신경을 썼는지 여러분들이 손으로 한번 대보시면 충분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기업인 현대자동차는 전륜구동 모델을 주력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후륜구동에 이런 밸런스 잡힌 디자인을 구성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모델은 G70 3.3 모델을 보고 계십니다. 사이드 부분에 벤트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예전에도 이런 디자인이 형성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이미테이션으로 되어 있었죠. 그렇지만 지금 보시고 있는 신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실제 벤틀리 컨티넨탈 GT하고 유사한 디자인을 형성하고 있는 벤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새로운 차량을 소개해 드릴 때 이렇게 예쁜 디자인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거든요. 사이드 미러가 넓게 돼 있는 실용적인 부분도 많이 가미가 돼 있지만 디자인도 상당히 좀 예쁘게 돼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전면은 그렇다 치고 후면 디자인에 대해 많은 유튜버분들이 혹평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저는 또 생각이 다릅니다. 오히려 제네시스 G80의 단조로운 디자인보다는 두 줄 램프의 길이가 다르게 되어 있는 디자인이 스포츠형 세단을 표방하고 있는 G70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저만의 생각이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다소 좀 다를 수는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창에 좀 달아주시면 그 부분을 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 LED로 구성되어 있는 테일램프가 약간 작게 보일 수도 있는데 후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옆으로 쭉 뻗어나와 있는 디자인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트렁크 리드 부분을 상단으로 들어 올려서 다운포스를 줄이고 스포일러 역할도 같이 하는 기능성 디자인으로 트렁크를 구성하였습니다. 2.0 모델은 오른쪽에 2구짜리 머플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3.3 트림은
트윈 머플러를 제공하고 있고 악셀 양에 따라서 배기음이 바뀌는 가변식 머플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쉴드를 쳐도 이 부분은 단점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트렁크 용량이 330리터로 경쟁 모델인 BMW 3 시리즈의 480리터의 턱없이 부족한 트렁크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촬영하는 동안 신혼부부분이 오셔서 유모차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런 악유가 좀 있었는데 유모차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걸 간신히 참았습니다. 뒷공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주 넓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는데 도어가 좀 작다 보니까 시각적으로 조금 들어갈 때 그런 작은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 제가 착석을 했을 때 느낌을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주먹 하나 반 정도 남는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BMW 3 시리즈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3 시리즈나 C클래스하고 정말 자로 잰다 그러면 한 주먹 반 개 정도 차이는 안 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방석 길이가 일반적인 차보다는 상당히 좀 긴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착석감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장거리 운전이라던가 이런 거에서 이용한다 그러면 국산차 웬만한 이 차보다 좀 큰 차를 타는 것보다는 조금 더 편안하게 좀 이동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산차 같은 경우는 등받이 부분이 좀 짧거나 각도가 좀 서 있는 편인데 각도 같은 경우에도 뒤로 좀 접어지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가죽으로 좀 처리가 되어 있어서 도어가 오픈되어 있는 상황에서 몸을 좀 받쳐주는 느낌이 일반 차하고는 좀 차이가 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천장 부분도 일반적으로 천재질로 많이 하는 편인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3.3 모델이거든요. 지금 스웨이드 재질로 좀 마감이 되어 있다 보니까 곳곳에 좀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납니다. 국산차에서 유일하게 이 정도 가격대에 스티칭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이핑 처리를 하는 차는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의 영국 자동차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파이프 처리를 해서 디자인을 좀 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시트를 아마 실제 와서 보시면 웬만한 수입차하고 비교해도 정말 손색이 없을 정도로 고급짐이 많이 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는 개인적인 제 느낌은 상당히 착석감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뒷좌석엔 에어벤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USB 포트를 충전할 수 있는 단자가 하나 있거든요. 어제 제가 이제 E클래스에서도 또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이제 그 C타입 단자라든가 단자가 좀 많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면 최근에 이제 자녀분을 뭐 한 두 분 정도 있는 자녀분을 두고 계신다고 한다 그러면 핸드폰을 따로 사용할 수도 있고 전자기기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 단자 하나를 이용한다 그러면 과부하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두 개 정도 만들어줬으면 다음에 나오는 모델에 더 칭찬을 좀 많이 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워크인 시트도 장착이 돼 있어서 동승석에 계신 분들도 시트 포지션을 조정해 줄 수가 있거든요. 또는 이제 옆에 타신 분들의 위치를 저쪽에서 이제 그 파워 시트를 하는 것보다는 편안하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편의 옵션이 상당히 잘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실내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리프트 모델이기 때문에 이전 모델하고 크게 바뀐 점은 없습니다. 벤츠하고 비슷하게 상품성 강화에 초점을 좀 맞췄고요.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은 이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 부분이 10.25인치로 좀 확대됐기 때문에 조금 더 고급스러운 이미지도 많이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 이제 360 카메라가 켜져 있는데 여러 가지 편의 부분에서 좀 발전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계기판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디스플레이가 3인치짜리가 들어갔었는데 지금 요 이제 풀옵션 모델만 제외하고는 8인치로 업그레이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일부 이런 이제 고급성, 상품성에 좀 강화가 됐다는 부분이 상당히 좀 고무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부 레이아웃이 좀 비슷해요. 이런 편의적인 부분만 제외하고는 뭐 엔진 스타트 버튼이라던가 내비게이션 위치 또는 공조 장치라던가 이런 부분은 다 거의 다 비슷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따로 이전 모델하고 좀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전 디자인 자체가 상당히 좀 완성도가 있는 디자인으로 제작을 했고요. 여기도 이제 그 전자식으로 할 수 있는 기어 로브가 좀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전자식 기어도 많이 사용하는 편이긴 하지만 스포츠용 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동 기어의 느낌을 낼 수 있는 기어가 장착되어 있는 게 아날로그적인 감성에서는 이익이 좀 더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부분은 좀 잘 돼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열선 같은 경우에도 3단으로 조절할 수 있고요. 하단 쪽에 보시게 되면 통풍 시트도 3단으로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 스마트폰 요즘에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무선 충전하는 패드를 충전하는 그 패드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USB 포트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12V짜리 아웃잭이 들어가 있는데
요즘에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C타입 단자를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이런 단자 같은 부분도 조금 더 확대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되네요. 그 다음에 콘솔 박스 같은 경우에 열어보면 여기도 USB 포트가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국내에 맞춰서 제작을 많이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컵홀더도 위치가 상당히 좋아요. 2개 정도 수납할 수 있고, 드라이브 모드가 지금 이전 모델보다는 하나 정도가 더 추가가 됐거든요. 에코 모드, 그 다음에 컴포트 모드, 스포츠 모드, 스포츠 플러스가 하나가 추가됐기 때문에 조금 더 역동적인 디자인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차에 맞춰서 이 기능을 좀 조절해서 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트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차하고 비슷한 그런 시트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세단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낮게 타는 편이거든요. 최대한 좀 낮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내려가네요. 지금 이렇게 내려가면 독일차를 탄 것처럼 대시보드가 좀 되게 많이 올라와 있는 느낌이 있고요. 거의 3시리즈, BMW 3시리즈에 준하는 그 정도의 시트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지금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도 보통 수동으로 많이 되어 있는 편인데 텔레스코프하고 틸팅 기능이 전동식으로 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고급진 그런 느낌이 들고요. 가장 많이 변화를 느끼는 점은 가운데에 디지털 클러스터가 들어가 있고, 기존보다는 인치업이 좀 돼서 8인치짜리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상위 모델이기 때문에 디지털 클러스터가 들어가 있고,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도 이전 모델보다는 상당히 좀 확대된 10.25인치 내비게이션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은 그랜저 상위 모델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스티어링 홈 부분에 캘리그라피라던가 이런 차들이 이제 가죽 마감을 좀 해주거든요. 이 차도 물론 스포츠용 세단이긴 한데 다 고급진 느낌이 많이 나는데 이런 요소에서 조금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좀 발생을 하네요. 상당히 그립감도 좋고, 일반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하는 일반 어떤 차하고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좀 고급진 그런 느낌이 있고, 스티어링 자체도 크기가 크지 않아서 여성분들도 운전하기에 상당히 편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마 이 정도 세그먼트 차에서는 전방 부분이든 어쨌든 간에 이중 접합 유리를 사용하는 차는 수입차나 국산차를 통틀어서 아마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지금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G70 모델에는 전방에 이제 접합 유리가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이 유리에 관해서는 제가 이전에 다른 영상을 할 때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일반 유리보다는 안전도라던가 또는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이라던가 이런 거를 좀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겠지만, 안정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눈에 잘 안 보이는 부분이지만 여러분들이 차를 구매하시기 전에 한 번 정도 체크해 보시면 정말 좋은 옵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자동차를 말씀드릴 때 오디오를 빼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좀 어려울 정도로 많은 프리미엄 오디오 브랜드들이 자동차 회사하고 협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렉시콘 오디오를 장착을 하고 있고요. 렉시콘 같은 경우에는 하만그룹에서 레벨 오디오라던가 또는 마크 레빈슨이라던가 이런 오디오와 견줄만한 상당히 상위권에 있는 오디오거든요. 지금 현대자동차하고 롤스로이스만 독점으로 렉시콘하고 제휴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오디오마다 좀 차이는 있겠죠. 제가 이제 롤스로이스라고 말씀드리면 지금 6억짜리 차하고 4천만 원짜리 차하고 똑같은 거 들어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오디오 브랜드들이 이런 프리미엄 모델을 내놓을 때마다 자사하고 이렇게 협업을 좀 하는 편인데, 하만그룹에서 나오는 오디오 중에서는 그래도 하이엔드 오디오 한 5개 브랜드 중에 하나 들어가는 브랜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칭찬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시트인 것 같아요. 아마 이 정도 세그먼트 차 중에서 제네시스 G70만큼 편안한 그런 착자감을 가지고 있는 차가 몇 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디자인, 이런 시트의 그런 판장되어 있는 디자인 형상도 상당히 좀 고급지게 되어 있고, 스티칭 부분하고 이런 파이핑 처리되어 있는 부분도 국산차에서는 좀 볼 수 없는 그런 아주 마감 기술을 많이 보여주고 있네요. 실내는 이전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상품성만 강화할 수 있는 부분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를 좀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풀모델 체인지가 아니고 페이스리프트 부분 변경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외관 디자인을 변경하고 실내 편의성을 좀 강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에이텐트였고요. 좋아요와 구독 신청은 제가 좋은 영상을 찍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